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네. 오늘은 청개구리의 꿈?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왜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그렇게 약하지? 싫어하지? 라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보통들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편이 왜라는 소리를 가끔 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입에 달고 삽니다. 처음에 학교에, 대학에 부임했을 때 제 방을 방문하는 친구가 노크를 하면 예 하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학생이 들어오면 반가운 마음에 이런 진짜 반가운 마음에 왜 왔어? 했더니 학생들이 그게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왜 힘들었어? 했더니 아니 문을 열자마자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잘못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다고. 아, 내가 좀 정서적으로 사람들과 교감이 좀 많이 약한가 보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왜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아마 어렸을 때 성장기에 많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 궁금증이 커서 그걸 보고 온 사람한테, 듣고 온 사람한테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게 무언지 그런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그게 습관처럼 남아서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이해가 안 가면 왜라는 소리를 참 잘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문해력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해력 얘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왜 문해력을 문자 그대로 리터러시 글자에 대한 이해력으로만 해석하려고 들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도 나오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가져다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장해가는 재미도 있고 확장성에는 누군가 처음 출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리터러시에 관심을 갖고 뒤지다가 제일 먼저 만난 책 중에 하나가 Cultural Literacy였습니다. 문화 읽기라고 제가 스스로 번역을 했는데 Cultural Literacy를 찾아보면서 아, 참 재밌다. 이게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말을 잘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화 읽기의 Cultural Literacy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동질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가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 문화적 배경이 다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 다르고 심지어 언어까지 다른 속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이 Cultural Literacy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맥락에서 리터러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해석하고 공감하고의 단계가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 우리 것에 대한 알림의 작업이겠죠. 그래서 제가 리터러시를 찾아보면서 생각한 게 그겁니다. 아, 리터러시라는 것이 의미로는 상당히 좋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성장시키고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지만 일견 우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구나. 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해. 너는 우리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글과 말을 익혀야 해. 우리가 생각한 표현들을 따라야 하고 리터러시를 나쁜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도 이해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컬처럴 리터러시도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그 나라의 문화를 읽어가면서 그들과 좀 공감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런 맥락에서 문화 읽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문화 읽기라기보다 컬처럴 리터러시의 발전 과정은 동질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었고 그렇게 놓고 보니까 리터러시라는 단어도 결국 동질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나쁘진 않습니다. 동질성이라는 것이 모두 다 유니피케이션 하자는 것에 하나를 유니폼화 시키자는 의미보다는 그 속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큰 우산 하나 펴겠다는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우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자율성도 좁아지고 그게 표현의 자율성도 상당히 제약을 받겠죠. 뭐 그런 맥락에서 왜 사람들은 그 왜라는 질문에 인색하면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공감하게 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이, 제가 이제 전공이 문헌정보학이다 보니까 늘 했던 말이 도서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도서관은 왜 그래야 해? 도서관에 왜 책이 있어야 해? 아니, 이름에서도 도서관이고 그 태생 자체가 책에서 출발했잖아. 언제까지 책을 지고 갈 거야? 아까 리터러시와 똑같은 대목이죠. 꼭 글을 해득하는 능력이 리터러시니? 라고 이제 해보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글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그 주변 이웃 간에 서로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문화도 익히고 삶의 직업도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 서로 동화되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거기에 굉장히 인위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글자, 문자가 발명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문자는 특별히 시간을 쪼개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 훈민정음조차도 한자의 그 배우고 익힘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기에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한 것이 한글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인위적인 행동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인위적인 곳에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을 강제화하는 과정에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라고 놓고 본다면, 리터러시는 문자, 글자에 작동하는 개념이지만 리터러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은 깨우침이고 해독하고 동질화되어가고 공감하고 하는 작업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글자를 깨우치고 글자의 내용을 음미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석하고 그 숨은 뜻들을 알아내가는 과정은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의 절차를 글자라는, 문자라는 숲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표현했으니까 그걸 리터러시라고 쓸 뿐이지,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저변에 깔린 내용은 결국 우리 인간사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니? 라고 설명을 하면서 도서관을 쳐다보면, 도서관이 만들어진 것은 굳이 도서관이 없어도 우리가 늘 해왔던 것들에 있어서 특별히 새로운 도구, 미디어가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했던 행위들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접목시키니까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미디어를 해체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체한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미디어를 발전시켜가면서 궁극의 미디어를 뭐를 만드냐면 나를 만든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미디어가 되게끔, 소위 텔레파시를 얘기하든가 그래서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결국 인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그 관념의 세상을 그대로 구현해가고 있다면 궁극에는 해체가는 작업이 되는 것 아닐까? 도서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디어가 어느 순간은 해체 과정을 밟고 가는 것 아닐까? 그것이 요만한 컴퓨터에, 요만한 스마트폰 속에, 더 작은 기기에 분산되어진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생기면 해체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리터러시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다면 궁극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개념이고 특별히 만들어진 행위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본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론적 얘기였었을 거야. 도서관도 그러고 리터러시도 그러고. 그런다면 도서관이라는 공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지? 라고 보고 현재 도서관에 접목되어 있는 그 기능과 행위들이 도서관 밖에서 여전히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도서관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 일들을 좀 더 전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맥락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리터러시 역시 책에만 국한되어졌던 얘기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예전에 인간이 가졌던 그런 일상적인 것들, 그것이 여전히 도구적인 행동들이 성장해 가면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행동이다 보니까 그런 도구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미디어라든가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급해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쓰듯이, 또 그런 것처럼 문화적 이질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질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컬처럴 리터러시가 필요하듯이, 리터러시는 곳곳에서 전부 필요한 요소들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이 되었다. 그다음 굳이 그런 것들을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 보편화를 시켜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 얘기가 왜 그걸 거기에만 작동시켜야 하고 그렇게만 이해해야 해? 그간에는 돈이 들지 않았던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익혔던 것들이 지금은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 복잡해졌고 해석 불가능한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세대 간의 그 차이가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것. 전자책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전자책에 나왔을 때는 세상이 곧 전자책 세상이 될 것 같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자책이 거의 이용되지 않더라. 인간의 그 관습이라는 게 엄청 커서 습관이라는 것이, 그것이 고쳐질 때가 시간이 많이 걸려와서 늘 해보는 얘기가 뭐냐면 디지털 세상이 언제 나올 거나, 이북이 언제나 제대로 성장할 거나.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전자책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이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굳이 떠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자책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안절부절하고 그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느려? 세상이 이미 저기 가는데 왜 우리는 안 바뀌고 있지? 왜 출판 분야가 안 바뀌고 있지? 막 안달복달 했던 것이 어느 순간 툭! 이제는 과거 얘기만 하고 떠들다 보니 기술 발전으로 우리가 등한시한. 왜? 기술 발전하려면 그만한 수요가 있어야 하고 배경이 있어야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선구자적 노력을 안 한 거죠. 언젠가 되겠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툭 되고 나니까 이미 외세가 밀려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기는 거기서 뒤처지기 시작하고, 시장을 쳐다보는 눈들이, 그 주식시장도 그런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6개월에서 1년을 먼저 간다고. 선반영한다 그러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가장 합리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쳐다본다면 최소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작업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학이 가져야 할 역할들이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대학이 현재 돌아가는 세상 얘기를 시시콜콜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대학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친구들이 성장하고 저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몇 년간 성장한 후에 그들이 맞이할 세상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보여주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극복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면은 지금 세상에서 청개구리처럼 마냥 반대하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예견할 수 있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시점과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쳐다보고 지금 이 현실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 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라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자신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세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도 좀 한계적 얘기인데, 나 같으면 도서관 밖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문헌정보학도들에게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아직도 그네들은 그런 얘기들에 낯설고 좀 의미를 못 가는 것 같아서, 그럼 도서관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 그래서 도서관에 관련된 얘기를 한 두세 꼭지를 만들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거기선 테마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들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술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방식으로 앞으로 미래의 도서관을 그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